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가격이 그냥 아이폰 11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고가였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이유는 프로를 붙인 기종에 OLED 패널을 탑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플의 전략은 고급화 전략이었는데요. 승부를 걸었던 고급화 전략은 실패했고 이는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삼성과 일정 수준의 물량 고입을 맺고 전용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발주 물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종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아이폰 11이 판매량 부진을 기록하자 애플은 삼성에 엄청난 보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애플이 부품 공급사에 이러한 계약을 맺는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가장 큰 라이벌 기업은 삼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 내용이 있더라도 삼성 부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예전부터 중국 BOE, 심지어 LG 디스플레이 등 타사 제품을 고려했는데요. BOE의 경우 품질 기준에서 탈락을 했고 LG 디스플레이는 품질 기준을 통과했지만 애플에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이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아이폰 패널을 5,050만 개, LG 디스플레이는 510만 개를 납품하며 10배가량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애플은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못했죠.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삼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시장조사 회사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전 세계 OLED 시장 점유율은 73.5%에 달합니다. 만일 스마트폰용으로 한정을 하게 되는 경우 점유율은 무려 9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처럼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디스플레이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삼성의 위약금을 고스란히 물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의 송금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시장 조사업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는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지급한 보상금이 9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로 1조 1,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사실 애플은 지난해 2분기에도 동일한 이유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9천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2년 연속으로 약 1조 원의 보상금을 송금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8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최근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증권가에서 당초 예상했던 기준인 7조 원 선을 크게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발표된 영업이익에는 삼성의 주요 고객사의 보상금을 포함한 일회성 수익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애플은 여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며 삼성의 깜짝 실적 공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애플의 보상금 지급 규모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측은 고객사와의 계약 내용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의 보고서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밝혀지면서 보상금 지급 규모가 예측되었고 애플의 자존심과 체면은 제대로 구겨진 상황입니다. 애플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으로 아이폰 12 시리즈 4가지 모델을 발표하며 판매 부진을 이겨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아이폰 11의 경우 최상위 기종에만 OLED를 탑재했지만 이번에 발표하는 시리즈에는 모두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OLED는 백라이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액정 패널과 비교해 명암비를 내기가 수월하고 선명한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이 포기할 수 없는 부품입니다.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게는 또 한 번의 호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만일 다시 판매 부진이 생기는 경우 애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에 또 보상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애플은 이미 JOLED의 모회사인 일본 재팬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며 JOLED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재정난에 빠진 재팬 디스플레이를 구하고자 직접 투자를 제안하기까지 했죠. 투자액은 당초 계획보다 2배 많은 2억 달러로 알려졌는데요. 재팬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폰 11용 LCD 패널과 애플워치용 OLED 패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JOLED가 중형 패널 양산에 돌입하자 다시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아이폰 12에 JOLED의 OLED 디스플레이가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죠. 그러나 전망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JOLED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은 맞지만 결국 삼성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를 따라잡는 기업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애플인데요. 아무리 투자를 해준다 한들 당장 한국의 기술력, 제품 품질을 따라올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12 출시에 대해 설명하며 신형 4개 기종에 주로 삼성이 패널을 공급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OLED의 OLED 공급 소문이 있었기에 니케이 신문은 애플 측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애플은 코멘트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니케이 신문은 이와 같은 애플의 답변을 전하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OLED 전면 채용 방침은 패널 관련 기업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OLED가 분발을 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사실 원청, 하청업계 관계라면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추후 계약 관계 등을 고려해 실제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보고 말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은 원인이죠. 나쁘게 말하면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대놓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견제하겠다며 일본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독도를 이랬다 저랬다 표기하는 기업에 이 정도 갑질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튜브였습니다.